도배지가 그 위에 올라타는 그런 마감인데 깔끔하게 마감될 수 있는 몰딩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몰딩은 뭔가 보기 싫은 것을 감춰주는 그런 목적의 건축 자재죠. 천정과 벽 끝단, 시공 틈새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감춰주는 거고, 왼쪽 사진은 좀 오래된 이제 아파트에 한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이제 몰딩인데 대형이죠. 크고 두껍고 그렇습니다. 오른쪽은 요즘 이제 설치하는 몰딩인데 얇고 가늘죠. 이게 유행처럼 이제 이렇게 뭔가 좀 가늘어졌습니다. 가늘어지다 보니까 덮을 수 있는 것도 얇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더 정밀하게 시공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몰딩이 도배지가 그 위에 올라타는 그런 마감인데 깔끔하게 마감될 수 있는 몰딩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천정 몰딩이 설치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뭘 확인해야 되는지, 좋은 몰딩이란 또 뭔지, 이걸 이제 네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깔끔하지 못한 천정과 벽 끝단. 천정도 그리고 벽도 이 만나는 끝단은 깔끔하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더 개방감 있게, 거실이 좀 더 높고 개방감이 있다면 뭐 당연히 좋겠죠. 세 번째, 더 깔끔하게, 지저분한 곳은 시각적으로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 몰딩이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깔끔한 끝단 처리. 몰딩이 정밀하게 만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도배지가 잘라져 낸 끝단 부분, 이것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사진으로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깔끔하지 못한 천정과 벽 끝단. 지금 이제 사진 보시는 거가 천정에 석고보드를 붙이는 작업을 보고 계시는데 저런 식으로 붙입니다. 요즘은 다 거의 혼자서 저렇게 작업을 해요. 저렇게 이제 붙이다가 보면 맨 끝에 이제 절단을 해서 붙여야 될 텐데, 절단을 해서 붙이는 그 맨 마지막 끝장, 이게 뭐 딱 맞을 수가 있질 않잖아요. 이렇게 이제 됩니다. 천정의 끝단 틈새, 이거를 감추는 거가 몰딩의 목적인 거고요. 또 이거 한번 보세요. 벽체의 끝단 틈새. 몰딩은 직선이죠. 공장에서 정확하게 직선으로 뽑아져 나와서 만들어 놓은 자재입니다. 몰딩은 직선, 벽체는 살짝 들어간 곳이 있거나 굴곡이 졌거나 이렇습니다. 몰딩을 시공해야 하지만 저 직선이 아닌 부분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저런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몰딩 시공해 놓고 직선이 아닌 부분,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벽면의 틈새를 몰딩의 직선에 맞춰서 몰탈로 저렇게 면을 잡아줘요. 저렇게 이제 잡아주고 나중에 저 위에 도배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몰딩의 주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더 개방감 있게 우물 천정 얘기 드리는 건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게 거실입니다. 구성원들이 뭐 손님이 와도 마찬가지고 서서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거실이죠. 커다란 등기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방감이 더 있으면 좋은데, 천정고가 원래 2300mm라 그랬잖아요. 2.3m. 거실의 저 우물 천정은 떠먹는 우물, 그 우물입니다. 천정 저 안쪽이 깊숙하다 그래서 우물 천정인데, 얼마나 깊숙하냐면 10cm 깊숙해요. 더 높아요. 거실의 저 우물 천정은 2.3m 플러스 10cm다. 10cm가 높은 천정고를 유지를 해줘서 개방감을 좀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석고보드의 끝단과 합판의 끝단을 몰딩으로 깔끔하게 이제 처리를 해줘서 우물 천장이 이쁘게 마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 깔끔하게 커튼박스하고 내림몰딩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커튼박스죠. 모든 창문 앞에는 레일 설치용 천정 속 홈, 요게 이제 있습니다. 커튼용 레일을 천정 안쪽에 이제 시공을 해서 시각적으로 좀 보기 싫은 저 레일을 감춰주는 역할, 요걸 이제 커튼박스가 하는 거고요. 내림몰딩, 상부장과 천정 사이에 천정에서 10cm 높이로 저렇게 띠를 둘러줘요. 저걸 이제 내림몰딩이라 그러는데, 저렇게 설치해 놓고 주방 가구를 설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 상부장에 저 깊숙한 뭐 틈새, 보기 싫은 틈새죠. 저걸 이제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깔끔한 끝단 처리, 몰딩 끝단, 도배지 끝단 말씀드릴 건데, 몰딩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뭔가 보기 싫은 틈새를 이제 감춰주는 목적이죠. 큰 거, 작은 거, 뭐 내림 몰딩, 다양한 몰딩들이 있는데, 4개 사진 요게 45도로 이렇게 만나는 부위가 좀 잘못된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화살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뭔가 좀 틈이 있고 딱 맞지가 않아요. 원하는 각도대로 정확하게 잘라주는 각도 절단기라는 정밀 절단 공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벽이 정확히 직각이 아니어서 그래요.
이 만나는 면하고 이 만나는 이 각도가 당연히 90도라고 생각하고 45도로 잘라서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45도로 잘라서 뭐 딱 붙여놓고 보니까 벽이 살짝만 벌어지거나 살짝만 이렇게 둔각이거나 예각이면 저 틈이 저렇게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45도로 무조건 자른 후에 저렇게 갖다 붙이니까 저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벽 상태에 맞게 각도를 다시 조절을 해서 정밀하게 절단을 한 후에 붙이는 그런 어떤 정성,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이거 뭐 현장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인 거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도배지 끝단 처리가 잘 돼야지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도 얇은 몰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도배지 절단한 끝단이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도배선이 깔끔하지가 않죠.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게 천정이고 왼쪽이 이제 벽입니다. 가운데 저게 이제 몰딩이고요. 홈이 있어야 돼요. 천정 쪽에도 홈, 벽 쪽에도 홈이 있어야 돼요. 5mm짜리 홈이 있어서, 홈에 도배지 절단한 끝단이 저 안에 쏙 들어가서 시각적으로 도배지 끝단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도배선 끝단이 깔끔하게 처리가 돼서 몰딩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깔끔한 처리가 되는 거죠.